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과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언제 읽어도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울림을 주는 백범 선생의 문화강국론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어느덧 남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힘과 스스로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백범 선생의 이상과도 같이 당당한 문화대국으로서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꿈꾸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곧 국력으로서 작용합니다.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성찰은커녕 지속적인 도발과 조롱으로 주변 피해국들을 꾸준히 농락하고 있는 일본의 참모습을 세계 각지에 적나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그러한 우리의 문화력은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지난 2017년 개봉한 군함도와 같은 영화를 그러한 맥락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무단 통치기 말기 일본의 하시마 섬에 강제징용되어 노예처럼 다뤄진 조선인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던 바 있습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노력한들 완성도 높은 영화 한 편에 세계적 흥행이 있다면 이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함도는 극장 개봉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언제든 세계 각지에서 시청이 가능한 영화인데요. 이를 시청한 많은 세계인들은 지금껏 몰랐던 일제의 참모습을 알게 되면서 놀란 이들과 자국 역시 일제의 만행에 큰 피해를 입은 나라였다며 규탄에 동조하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이들의 관람후기 가운데 일부를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가 그저 선전물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 너희들 말대로라면 피아니스트나 그 밖에 2차 대전 당시 아치의 만행과 관련된 미국 영화들도 마찬가지인 거겠네? 당시 일제의 잔악함은 명백한 사실인데 대체 왜 일본을 두둔하는지 모르겠다. 과거를 딛고 이제 그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그럴 건데? 딱 5글자로 충분해. 일본 뽕맞음. 영화에서 다루는 하시마 섬의 이야기는 결코 창작이 아니라 실존하는 역사야. 다만 실제로 탈출은 없었지. 일본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어. 일본군에게 포로 잡힌 이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지. 필리핀도 마찬가지야. 혹시 주변에 아는 필리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봐. 일본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당시 저질렀던 일들, 특히 마닐라 대학살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그걸 모르는 필리핀 사람은 절대 없을 거야. 한국 영화들은 역사적 과장과 왜곡을 즐겨. 물론 그들이 영화를 잘 만드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보는 이의 감성에 호소하고 실제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입시키는 능력에도 일가견이 있지. 신기하네. 댓글만 읽고도 쓴 사람의 국적을 알 수 있다니.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의 비인간성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비록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기 때문에 다들 겉으로 표현은 잘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야. 영화가 담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메시지도 분명 인상 깊지만 시각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력도 정말 출중했다. 완성도에 있어서 흠잡을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어. 한국의 문화적 성취는 날로 높아지는구나. 예전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시마 섬을 독특한 역사와 정치가 담긴 일본의 아름다운 섬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쓰러져간 노예와도 같던 한국인 인부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 유네스코도 계속해서 일본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의 모르쇠 입장은 여전히 한결같아. 그리고 오늘날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나라가 가진 역사를 자랑스럽게 떠벌리지. 진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듣는다면 코미디가 따로 없어. 나는 미국인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당시 필리핀에 주둔 중이셨는데 일본에게 포로로 잡힌 뒤 바탄의 죽음의 행진 때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 실제로 많은 전우들이 당시 사망했다고 해.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나에게 더 크게 와닿았지. 안타깝게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포로 학살과 현지인들에 대한 만행에 대해 사과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분명 영화적 과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영화가 한국 정부의 선전물이라거나 왜곡된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네. 쉰들러 리스트나 피아니스트 같은 영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인물들의 감정선도 어쨌든 실제로 똑같이 그랬던 일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영화도 선전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독일 정부나 국민들이 그런 영화에 대해서 항의하고 보이콧한 사실이 있어? 도대체 일본은 뭐가 문제길래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들이 지독한 피해자였던 건 마냥 기괴하게 행동하는 거야? 일본의 우길기만 보면 과민 반응하는 한국인들이 솔직히 예전에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는데 영화를 보게 된 이후로는 솔직히 심정이 이해가 가네. 한번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학살을 저지른 이상 그 원한과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후대에 교육시켜도 모자랄 상황에 일본의 태도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에 언젠가 큰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고 도와줄 나라가 얼마나 될까?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나라들에게 폐를 끼쳤어. 일본은 우리나라인 싱가포르에서도 학살을 자행했지만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당한 피해 규모가 너무도 컸기에 그다지 주목받고 있지는 않아. 1942년 싱가포르를 침공한 일본군은 5만에서 많게는 10만 명에 이르는 싱가포르인들을 학살했지만 오늘날 일본 정부는 피해자 숫자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축소하고 있고 그나마도 조직적인 학살이 아닌 점령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태였다고 왜곡하고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